홍준표 전 시장 드디어 귀국했죠.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 통합을 이제 처음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기자들과의 이제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뒤에 해산을 전제로 복당을 검토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기자들이 그걸 모르나. 이미 그건 한 달 전에 내가 한 이야기야. 어? 한 달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대선 지면 위원정당으로 해산당한다.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 해산을 전제로 복당이나 어떤 아이 역할을 그 검토하시는 쓸데없는 걸까요? 소리 하지 마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 약간은 언짢아 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기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이거부터 얘기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전 시장 그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뭐 한때 촉망받던 분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반대로 한동훈 지지자분들께는 쓰레기라고 이제 좀 비난을 한 그게 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에서 그 입국장에서 취재진들 질문 중에 유달리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바로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지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될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를 냈고요. 그리고 홍 전 시장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실망한 분이 많으신데 또 세 번째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의상입니다. 계속 그 하와이에서 빨간색 옷을 입었다가 다시 파란색 옷을 바꿔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입고 나오셨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일지 오늘 세 가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 아주 솔직하시고 또 그리고 애둘러 말하지 않는 그런 뭐 화법의 소유자죠. 우리 보수 진영의 참 드문 캐릭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뭐 억울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 대선 과정에 이미 이제 탈당을 하시면서 친정인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좀 쓴소리를 넘어서 좀 과도한 비판을 좀 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당 국민의힘이 마치 해산될 거다, 민주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좀 당원들이나 뭐 저희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뭐 반가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되게 말씀 아끼신다. 예전에 홍준표 시장이랑 원내에서 잘 지내셨던 것 오랜만에 같아요. 일탄뉴스, 그러니까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고 일탄뉴스 첫 출연이시라 이제 지금 분위기를 살피고 계신 겁니다. 아니 홍 시장님 뭐 옛날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복귀한다. 뭐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어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지를 얻어낸다 이렇게 하기는 좀 연세도 있으시고 네. 또 지지 기반 자체가 지금 다 허물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 뭐 일종의 뭐 이슈 메이커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시청률이 그래도 좀 확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방송을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직접 정치를 다시 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신당 창당 얘기도 계속 들려오잖아요. 사실. 그게 신당 찬당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혁신당과 같이 무언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제 조원진 대표님은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그 대선 후보와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선 후보가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신당 창당이 아닌 거죠. 그냥 개혁신당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는 하신 것 같아요. 거고 네. 신당 창당하려면 홍 시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당 하나 만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전국의 전국 지부, 당 지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홍 시장이 더군다나 본인이 몸담고 있던 보수에서 뭐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뭐 자기가 마을 울물에 마을을 떠난다고 해서 침을 뱉고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있는 지지자들이 홍 시장이 만든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신당 창당하겠다라는 수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당 창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마지막 하나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예요. 지금 홍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국민의힘이 해산되는 과정 만약에 해산된다 그러면은 비례의원들은 전부 다 싹 다 당선 무효됩니다. 자유는 돌아간 거고 지역 의원만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합집산 어떤 백지 상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당 해산하면요 이재명 정권의 역풍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본인의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다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임기를 끌고 갈 때도 굉장히 문재인 정권처럼 네.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이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이재명 정권에서 해산시키겠다라고 겁은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내란 관련된 걸 엮어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내란을 같이 공모를 했어야 돼요.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내란을 사실 알고 있었던가. 지금 알고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하고 국방장관 이 몇몇 요직면에 있던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란을 엮어서도 해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말하고 있는 뭐 신당 창당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이슈가 되고 논란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좀 그래 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몇 분께서 항상 대변인님 저희 그 2분 이상의 패널일 때 나오신 적이 더 많았잖아요. 일타 뉴스에. 사실 세 분의 이제 패널이면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발언권이 좀 많이 없어지는데 네. 오늘 아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말을 정말로 너무 잘하시는 분인지 새삼 멋있어 아니, 보인다고 이제 많이 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직접 앞에서 봤는데 TV로만 보다가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정치 이슈 시사 이 밴딩 머신 같아요. 이게 밴딩 모시. 자판기처럼 뚝 누르면 다 나오고 과거에 그 이재명 뭐 대통령이 이제 미국 멜번과 관계돼서 얘기했던 거죠. 스타벅스 얘기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쵸.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 가볍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의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에는 빨강 그럼 겉에는 파랑이면은 이제는 품고 가겠다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품고 그냥 가고 새롭게 뭐 파랑으로 바뀌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본인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세게 하면서 국민의힘 다 망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옷은 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좀 뭐 자기도 자기 마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빨강과 파랑을 다 이제 입고 있는 거고 또 사실 하와이 있을 때 무슨 이재명 정권의 초기 국무총리로 뭐 언급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진짜 홍준표 측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파이프를 대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대선을 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적을 옮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